보험친구.com 소개해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월요일에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신용환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영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선임 부대변인 임세은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렇게 네 분을 소개해 드린 다음에 자, 본격적으로 뉴스 한번 살펴볼 텐데 2월 19일 목요일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있었고요. 이 선고 이후에 지경 판사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은 입장을 내지 않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다시 질문을 할 정도로 많이들 놀랬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전륜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오히려 당내에 전륜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동혁 대표의 대응 어떻게들 보시고 어떻게들 이해하고 계신지 일단 궁금해서요. 전륜을 하라고 그랬더니 전연도 안 하고 전환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환 얘기를 했죠. 예. 예. 현실 인식에 대해서 정말 못하는구나. 그래서 박수를 쳤습니다. 잘한다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예. 이대로 쭉 지방선거까지 가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 실제 이제 계속 제가 이 방송에서 어게인 2018을 많이 얘기를 했죠. 그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계속 우측으로 가다가 이제 정말 제대로 한 방 맞아야 그때서 이제 또 비대위 가고 아뜨거라 하다가 또 더 우측으로 가고 예. 뭐 부정선거 주장하고 막 이런 식의 이제 반복이 계속해서 오고 이번에는 정말 해머로 맞은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이 그 방향성에 있어서 가고 실제 그 김성혜라고 윤때 그 비서관 했던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장을 만나서 물어봤다. 민주당 김성혜 의원을 아니 그 다른 예, 동명이 예, 평강공주인가 뭐 했었죠. 예. 그분이 올린 글을 보면 장동혁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떤 신의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얄팍한 정치하려면 안 할랍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고 쭉 이제 글을 썼어요. 예. 그렇게 보면 윤 어게인 정도가 아니라 좀 과하게 표현하면 윤의 그냥 대변인하고 사실 입장이 별 큰 차이가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글 내용을 보면. 그렇군요. 임세은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둠의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편에서는 사실 장동혁이 혹시나 정신 차렸을까라고 걱정했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이제 전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잖아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만 보면은 저렇게 더 당이 폭망으로 가고 지방선거 폭망의 길로 천천히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결국은 그게 민주당이 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건전한 제1야당 그냥 야당이 존재를 해야 민주당 내에서도 정화작용이 일어나고 그렇죠. 우리가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하고 우리 내에서도 혹시나 조금 퇴색하거나 썩은 게 있으면 도려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저기가 저렇게 정말 절벽 가운데로 윤석열의 핵폭탄을 짊어지고 국민의힘을 배낭으로 메고 농개처럼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기가 망하니까 민주당 내에 있는 어떠한 뭐 분란이라 하긴 좀 어렵지만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히려 더 도출되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오히려 예. 저쪽이 저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기는 이제 절연을 윤석열이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국민과는 절연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웃긴 게 이제 점점 약간 그 미친 병들이 옆에 도지나 봐요. 뭐 죄송한데 미친 병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좀 이렇게 나쁜 건 빨리 전달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예전에는 그 장동혁의 그런 약간 정신 나간 극우적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를 했던 사람도 이제는 동조하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인가요? 예. 그분도 이제는 장동혁 우리 대표 지지도가 진짜 많이 높고 이래서 모든 당원을 끌어안는 고뇌가 있다라고 하는데 끌어안다니 얼마 전까지 누구 다 제적하고 잘라버리고 누구 뭐 윤리 심판한 게 그게 누군데요? 그러니까 예. 전부 다 약간 집단으로 실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자, 여의도 김프로님이 진보의 아이콘 임세현 화이팅, 진보의 태토녀 임세현 화이팅이라는 네. 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려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아는 분인가요? 항상 응원해주신 분 있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그 얘기를 했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인가 싶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기자회견 문장 여러 가지 중에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거든요. 박영식 평론가 이거 보셨죠? 네. 부정선거론에 이제 쓱 발을 얻는 걸까요? 글쎄 이건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고 떠오르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유튜버 고성국 씨하고요. 유튜버 전한길 씨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좌고우면이 아니라 좌고우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극우 극단주의 세력인 윤 어게인이 장동혁 대표의 세력 기반이라는 거는 뭐 모두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만약에 이분들을 버리고 선거를 뛴다라는 것은 곧 자살 행위에 가까운 일이라는 그 두려움이 장동혁 대표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문에 담긴 내용은 결국 이 유튜버 고성국 씨가 주로 하는 방송 내용과 전한길 씨가 주로 다루는 내용 모두를 다 포괄적으로 해서 담아놨다고 저는 보고요. 역사적으로도 자신이 지지 기반을 버렸을 때 혹은 버리지 않아도 중도 외연 확장을 했던 정치 지도자들이 나중에 말로가 어땠는지는 대체적으로 자신의 세력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혀서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배척을 당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장동혁으로서는 이게 영남 자민련이 되든 지방선거에서 대폭 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꼭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민을 생각하고 역사를 바라보고 헌법을 존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자신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뒷배인 고성국 씨와 전한길 씨를 위해서 이런 메시를 담은 건 아닐까? 저는 간편하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예, 고구마 깎아님이 종합예술 시사 비둘기 영식님 화이팅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인 것 같습니다. 왜 비둘기예요, 근데? 시사 비둘기? 요즘 평화를 좀 지향하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나 있던데. 아닙니다, 평화주의. 문 꽝 닫고 나가던데 아까. 평화주의에 입각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질난 비둘기였어요. 예. 김기현 변호사는 국민의힘 특히 장동혁 대표의 그 2월 19일, 20일 발언 이후에 주말 사이에 보여지는 모습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외의 당협위원장들도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윤석열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했고, 그 전에는 장동혁 대표를 사퇴하라라는 목소리가 또 있었는데 이렇게도 또 부딪히는 것 같아요. 네, 뭐 사퇴하라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저는 의리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역시 사실은 해석을 또 저렇게 선의로 해주네요. 장동혁 대표를 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사람 스마트하다, 그리고 상식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우나 윤호개인들이 말하는 주장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좀 어딘가 나사 하나가 빠져 있다는 거는 장동혁 대표도 인식은 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이런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국민의힘을 지금 지지해주는 사람들 중에 70%가 저쪽인데, 극우 윤호개인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버리냐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걸 버리질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받게 됐고, 근데 사실 이 의리라는 게 뭐 긍정적인 그런 거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냥 조폭식 의리잖아요. 나라가 절단 나든 뭐하든 이런 걸 신경 안 쓰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해지는 이 시점에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더 긴장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언제 다시 또 태세 전환해갖고 전열을 갖춰서 나올지 모르는 중요한 거거든요.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확실하게 투표장을 나올 사람들만 잡아놓으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승산 있다라는 게 장동혁 대표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거기 잡아놓으면 그럼 중도층은 다 버리는 거냐? 어차피 중도로 가더라도 집토끼들은 국민의힘 찍을 거 아니냐? 이게 정상적인 생각인 건데 예. 장동혁 대표는 지금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허. 윤호개인만 확실히 잡아놓으면은 어차피 중도에서도 국민의힘 찍던 사람들은 우리 찍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영남 지역이나 서울에서도 부유층이 많이 사는 강남이나 마용성 지역은 왠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민주당이 긴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저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김규현 우리 변호사님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인데 의리 있다는 말에 대한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의리를 지키세요. 장동혁이 동생한테. 한동훈 사람이었어요. 한동훈이 임명했던 사람이어서 한동훈 때문에 뜬 사람인데 한동훈 지금 본인이 자기 손으로 작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의리라는 단어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요. 네. 의리. 사실은 국민의힘 오늘 의총 통해 가지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의총 얘기 들어보니까 그 조경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나 봐요. 이 관련해서.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는 당원의 약 75%가 윤석열과 같이 가야 한다는 취지로 응답했다라는 비공개 여론조사 자료를 제시했다라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더 큰 의지였던 것 같고 뭐 여러 얘기들이 나가왔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전륜 관련해서 좀 논쟁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의총 시작하고 나서 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쭉쭉 빠져가지고 마지막엔 약 30명 정도만 남아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당명 개정이나 당원 당규 뭐 이런 얘기를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어떤 에너지가 응집되지 않고 계속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거의 다인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때가 온 거죠. 예. 저 선거 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체제에서 장 체제를 둘러 엎어서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대위 시스템이나 이렇게 바꿔서 하기가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른 이견을 못 하고 엊그제 왜 장외 여론전이 있었잖아요. 뭐 친한파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한 20몇 명이 이제 뭐라고 그 의총 성명을 앞두고 내니까. 일종의 새 다툼 같은 걸 그렇죠. 했었죠. 예. 근데 이제 한 3배 정도 많은 장동혁 원외 이제 지지하는 당협위원장들이 또 왔었고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역시나 그 멤버들 아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면면을 보면 이 사람도 하는 정도로 평소에 전혀 장동혁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때가 오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때 이 지금 큰 장의선은 이걸 이길 현역 의원들이 없다. 더군다나 TK나 이런 쪽에서는 뭐 자기들하고 별로 해당이 없거든요. 자기들 가는 데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또 침묵한 게 있지 않을까. 뭐 최근에 한번 그 승부를 걸어봤었잖아요. 자신의 대표직이라든지 의원직까지 내던질 정도로 한번 덤벼봐라. 누가 걸든 간에 뭐 심지어 자치단체장 중에 걸고 싶으면 걸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엄포를 놨는데 어느 누구도 안 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앞서서 저는 뭐 이제 이걸 약간 좀 선전적으로 봅니다만은 필리버스터라든지 단식이라든지 조금 극단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위치를 공고히 하는 전략들이 다 먹혀왔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그런 뭐 고성국 씨가 실제 뒤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서 얘기했던 당협위원장들 이렇게 뭐 25명이 먼저 입장 내고 갑자기 그 25명을 비판하는 영상이 올라오고 그 이후에 뭐 50몇 명이 또 이제 장 대표를 보호하는 입장을 내는 거를 보면 이게 전략적으로 다 이제 톱니바퀴 맞아 떨어지고 있고 어느 누구도 장 대표 체제에 뭐랄까 자신의 소신을 밝힐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제목이 국민의힘 선거 참패 불보듯 태도 나만 살자 영남 의원들 침묵.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과거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에서는 영남권 준들의 잇따른 불출마가 있어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극복했었다라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고 당이 진로를 잃었는데 내가 한 번 더 당선돼 본들이라고 했던 그때 선배들의 고뇌 어린 선택을 다시 한번 새겨볼 일이다라는 게 이제 이 사설의 문장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뭘 바라고 있을까요?
그래도 저 상당히 오랜 시간 약간 친한처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마 뿌리까지 무너지는 거를 좀 느낀 것 같아요. 그 경계를 한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보면 실제 뿌리가 무너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내부에서의 그 싸움도 굉장히 깊어져 있고 사실. 그리고 다수 침묵하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침묵하는 다수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뿌리 자체가 이번에 완전히 흔들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불안감. 그러면 이제 보수 본류의 조선일보가 차지하던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위기감으로 지금 발로가 되고 있다. 자기네들 뿌리까지도 침범당해서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참에 자기들 뿌리가 흔들리니 쯤 되면은 포기를 하고 그냥 이번에 전향해가지고 조선일보도 새롭게 전향을 하라고. 새롭게 그냥 우리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대중정당으로 대중정당 일종의 뭐 민주당 포장지 정당으로 사업이나 들어오는 게 이쪽으로 사업 전환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예. 하여간 근데 왜 조선일보는 요즘 보면은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뭐 국민의힘을 뭐 다시 또 살려가지고 고쳐 쓰겠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예.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원래 조선일보는 역사적 전환기에는 싹 또 표변해가지고 바꿨어요. 친일을 하다가 갑자기 친미로 바뀌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도 이제는 잘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극우의 목소리를 전혀 이제 반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건희 씨가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실제 그 국민의힘 일각에서 조선일보, TV조선 등을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그쪽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일종의 카르텔로 본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안에서도 더 이렇게 쪼개져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보험친구.com 소개해 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